푸른 하늘을 가르며 가볍게 흩날리는 깃털, 바람의 속삭임에 몸을 싣고 자유롭게 하늘을 납니다. 날개가 바람의 흐름을 따라 섬세하게 움직이며 허공을 유영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마치 고운 음악의 선율을 따르듯 날개는 바람의 리듬을 타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저 멀리 펼쳐진 풍경,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그리고 그 위를 나는 새의 모습은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이 새의 비행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는 예술 작품입니다. 날개를 펴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오직 자유만이 존재합니다. 새는 그렇게 허공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날개이지요. 날개는 새에게만 있는 독특한 구조로 중력의 법칙의 한계를 깨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깃털입니다. 그러면 이 깃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새의 깃털은 가벼움과 강인함, 아름다움과 기능이 단 하나로 합쳐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깃털은 사람의 손톱과 같은 단백질인 베타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타케라틴은 분자 구조가 병풍처럼 겹쳐진 판 모양을 하고 있어 매우 질기면서도 탄성이 뛰어납니다. 이 소재 덕분에 깃털은 평생의 날개짓과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마모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깃털의 구조는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깃대는 중심이 되는 튼튼하고 가벼운 기둥입니다. 기촉은 새의 몸에 박혀있는 뿌리 부분으로 속이 비어있어 무게를 줄입니다. 깃가지는 깃대에서 뻗어나온 수백 개의 가지입니다. 작은 깃가지는 깃가지 옆에 돋아난 미세한 털들로 털 끝이 갈고리들이 마주보며 지퍼처럼 맞물려 만드는 이 구조는 강력한 바람이 불 때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촘촘한 평면을 형성합니다. 만약 강한 충격으로 이 결합이 벌어지더라도 새가 부리로 깃털을 다듬으면 마치 지퍼를 올리듯 다시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또한 깃털은 용도와 부위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칼깃은 날개와 꼬리에서 발견되고 날개 끝의 1차 칼깃은 앞으로 나가는 힘을, 안쪽의 2차 칼깃은 떠오르는 힘을 담당합니다. 칼깃의 단면을 보면 위는 볼록하고 아래는 오목한 구조여서 위쪽 공기 흐름이 빨라지며 기압차에 의해 몸이 위로 뜹니다. 날개 끝의 1차 칼깃이 비틀리며 공기를 뒤로 밀어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듭니다. 비행의 중요한 칼깃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면적이 다른 비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딪힐 때 면적이 좁은 쪽이 앞쪽을 향하게 되어 깃털이 뒤집히거나 꼬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깃털이 개별적으로 비틀리며 공기가 지나갈 틈을 만듭니다. 이는 강한 바람에 날개가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자세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또한 착륙 시 새는 날개를 넓게 펼쳐서 받음각을 높입니다. 이때 깃털들이 부채처럼 펼쳐지며 공기 저항을 최대화하여 속도를 줄이는 천연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깃털은 솜털입니다. 이 솜털은 중심점에서 무수히 많은 미세한 작은 가지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솜털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체온을 평균 40도로 유지하게 하는 우수한 단열재인 이유는 이 수만 개의 미세한 가닥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머니들은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잡아두어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또한 솜털은 압축되었다가도 순식간에 원래 부피로 돌아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베타케라틴 단백질의 탄성과 구조적 설계 덕분에 새가 몸을 웅크리거나 움직여도 솜털은 금세 부풀어 올라 단열층을 복구합니다.
새가 높은 하늘 위의 아찔함과 세찬 바람, 그리고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창공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의지하는 깃털에 대한 완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깃털은 새가 날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그 몸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 형태나 종류 그리고 기능의 세심한 부분까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산되고 고안되었기에 새가 나는 동안 완벽하게 지켜주고 땅에 안전하게 다시 내려올 수 있게 합니다. 깃털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깃털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깃털의 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검정색인 멜라닌이나 노랑 또는 빨강색인 카로티노이드 같은 화학적 색소에 의한 색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색으로 깃털을 이루는 작은 깃가지들은 둥근 막대 모양의 멜라닌이며 일정한 간격으로 층층이 쌓여 있는데 빛이 이 층들에 부딪히면 여러 번 반사되는 과정에서 이 반사된 빛들이 서로 겹치며 특정 색을 강하게 증폭시킵니다. 층의 간격과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빛이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눈부신 색들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이런 나노 구조를 만들려면 엄청난 열과 압력, 그리고 정밀한 반도체 공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들은 오직 상온에서 유기물 단백질만으로 이토록 정교한 광학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높은 하늘 저 위에서는 오직 깃털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것을 새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흐트러져도 따뜻한 햇빛에 말리며 부리로 깃털을 다시 세우는 건 또 한 번 날개를 펼쳤을 때 전과 같이 날아오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새처럼 우리의 믿음의 깃털을 매일매일 가다듬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새도 사랑하셔서 하늘 위를 바람을 타며 날 때 쉽게 부러지거나 무거워 힘들지 않게 가벼우면서도 아주 튼튼한 깃털을 갖추어 주시고 깃털 하나하나를 촘촘하고 치밀하며 기능적으로 설계하여 날아오르거나 내릴 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땅에 발을 디딛게 하여 주시고 겨울이나 높은 하늘을 날 때 또는 물속에서 춥지 않도록 보온 솜털로 덮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 색깔의 깃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이 새처럼 사랑한단다. 이 새의 깃털에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그 누군가의 손길이 나타나 있다라는 이 매우 간단한 말은 가장 합리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닐까요? 이 새가 하늘에서 만난 거센 폭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깃털로 따뜻하고 안전한 이륙과 착륙을 해주시겠다는 위안과 확신의 말을 새가 믿고 날개를 펼치듯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갈등뿐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알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 연약한 가운데 계속되는 좌절과 체념, 혼돈과 어둠 속의 길 잃어버림 등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깃털을 믿으라고 속삭이십니다. 바람이 없다면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새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지요. 바람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의 힘을 내 것으로 삼으면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 더 높이 더 빠르게 날 수 있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세찬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깃털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면서도 다시 원래의 모양을 되찾아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깃털도 바람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바람을 거스려 뒤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위로 날 수 있을 거예요.